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조금 비가 오니까 여유가 생겨서요. 예, 촬영을 또 하고요. 아, 촬영 못한 지가 한두 달 된 것 같네요. 3, 4월 정도 되니까 착공 준비도 해야 되고 진짜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고요. 예, 지금 여기는 용인 현장입니다. 총 그 39평 형태의 디자인이고요. 부지가 조금 한 150평 정도 길게 구성된 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1층으로 하시려고 했다가 자녀분들 또 놀러 오시면 주말마다 평소에도 2층에 자녀들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2층으로 2층은 작은 방 하나 정도 배치를 해서 이제 계획을 한 거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외장 그 공종은 내부는 방바닥 통미장 난방배관에서 바닥 미장을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외부는 서타코 계열과 저쪽 그 분홍색 보이는 XPS 단열재 부분은 세라믹 사이딩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흰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그 서타코 하기 이전에 시멘트 몰타르에서 베이스 코트를 하고 또 서타코를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비가 오는 바람에 공정이 베이스 코트를 하다가 빠져나간 상황이고요. 그래서 가까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시멘트 몰타를 해서 메쉬를 감아서 보양 작업을 하고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시멘트 몰타를 했고요. 그리고 옆처럼 이렇게 베이스 코트를 한번 살짝 입힙니다. 그러면 이제 세라스킨 외장재인데 뭐 서타코 계열의 그런 그 마감재가 줄눈 없이 또 잘 먹고요. 색상도요. 그래서 한 번 더 베이스 코트를 하는 이유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서타코 계열 쪽은 조금 나중에 떼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요즘 뭐 그런 거 싫은 분들은 뭐 벽돌 종류나 타일 종류로 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타코 계열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조금 서타코 계열에서 좀 고급 서타코 계열인 그 세라스킨이라는 소재를 조금 여기는 적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쪽에 분홍색 XPS 부분은 아무래도 외부에 상 작업을 해서 세라믹 사이딩이 공기가 이렇게 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수분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강한 오늘 XPS 단열재를 시공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여기 부지가 길쭉하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 나중에 사모님께서 정원을 가꿀 공간입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이렇게 이제 들어오시면요, 안쪽으로 외부길하고 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쪽으로 공간을 조금 마당 공간을 조금 확보를 해서 정원을 가꾸시고 노후 사모님께서 자기 하고 싶은 일 이렇게 하시면서 노후 생활 낼 수 있도록 평면 계획에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여기는 이제 테라스 공간이 조금 외부 데크 공간이 되겠습니다.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지금 스틸하우스 구조입니다. 바닥은 방통을 친 사항이라 지금 조금 비닐 보양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이제 보양이 잘 되어져야 균열이 좀 최소화되고 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시면 좋고요. 어쨌든가 품질 관리에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이런 그 좁은 공간에는
철망 메쉬를 한번 더 깔아서 균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한번 이 현장 같은 경우에 한번 노력을 했고요. 방통 이전의 작업들은 단일재 비닐 보양들 하고요. 그리고 유핀이라든지 메탈라스 깔고 하는 그 공정들은 제 영상에 조금 많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잠시 보시면 이거는 비닐이고요. 메탈라스하고 그 부분은 안 보이는데요. 여기는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이고 위에 지금 배관들 있잖아요. 열애수 안기장치가 이제 설치될 계획이고요. 바닥 방통 타설하지 않는 부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엑스 브레이싱에다가 이제 홀라운들 이렇게 이제 시공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창문 주변으로는 이렇게 단열재가 열교를 차단하기 위해서 단열재가 이제 시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창문은 베라텍 창문입니다. 독일식 창문인데요. 슬라이딩 방식이면서 하드웨어가 있어서 나중에 느낌밀하게 시공되는 기밀성이 있고 또 단열도 뛰어난 그런 이제 창호를 이제 적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최근에 베라텍 제품들이 조금 인기가 있습니다. 슬라이딩 방식이면서 편리하면서 창호에 가장 큰 열 손실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한 하드웨어가 좀 장착되어 있는 그런 창호를 이제 적용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부양을 해서 쉬운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드웨어들이 있고 이제 닫아주면 전체적으로 그런 그 패킹들이 사면으로 다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요, 아래쪽도 그렇고요. 그래서 딱 닫아주게 되면 밀착을 시켜주는 그런 방식이라 단열들이 더 좋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틸하우스 구조는 많이들 제 영상을 통해서 보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 원칙대로 엑스프레이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잘 시공되어지고 창문 주변과 또 지붕에 또 단열재 이런 부분들이 미리 사전에 시공되어진다는 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타공법들과 조금 이제 시공 디테일들이 더 많은 부분, 또 저희들만의 노하우도 있지만은 기본적인 사항들은 뭐 그렇습니다. 1층에는 방이 두 개입니다. 방이 두 개고요. 이렇게 해서 스러스트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관도 보시면 지금 정신이 없는데 현관에 충분히 또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의자 공간들도 마련해서 편안하게 앉아서 신발을 벗고 신을 수 있도록 조금 공간 계획을 했고요. 욕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배관들을 이제 보시면요, 오수 배관 쪽은 전체적으로 작은 배관들이 통기관 배관들이 있어서 외부로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 빼줄 수 있도록 통기관 배관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방입니다. 거실이 조금 여기는 오픈을 해서 높게 했습니다. 거실이고 주방과 한 라인에서 있고요. 2층에서도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도록 개방된 느낌의 이제 설계를 진행했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튼튼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뒷받침 형태로 끝부분이 말려 있어 가지고요, 튼튼하게 휘지 않게 설계가 된 거고요.
보시고 언제든지 뭐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엠미리 메스가 설치되어서 기초하고, 예, 이렇게 한 몸이 돼서 결합된 구조로, 예, 설계 시공이 되어진 상황입니다. 계단 밑에 이제 짜투리 공간은 생기는 거고, 2층이 아니라면 단층 같은 경우에는 수납 공간, 짜투리 공간, 수납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사전에 계획을 짜야 되는데, 2층은 아무튼 짜투리 공간이 생겨서, 예, 잡다한 뭐 물건들 넣을 수 있는 좋은 활용도 높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 올라가는 이렇게 계단인데요. 계단 창들을 그냥 재미있게 조금, 예, 다양한 사이즈의, 예, 창을 조금 적용해서, 예, 집이 조금 단조롭지 않고 천편일률적이지 않게, 예, 이렇게 창호를 이번에는 좀 계획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한쪽은 좀 열릴 수도 있고 다른 쪽들은 고정. 나중에 다 마감되고 하면 어떤 느낌일지, 예, 궁금해집니다. 외부에서 보는 느낌은요. 이렇게 외부에 100mm 외단일 되어 있지만은 안에 또 인슐레이션 단일재가, 예, 이제 기본적으로 또 서트드 안에 이렇게, 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판인 치부가 되고요. 2층으로 올라오면 이렇게 거실 오픈 천장 공간 시원스럽게, 네, 아래로 내려다 볼 수 있게 계획이 되어졌고요. 이쪽은 소방관 진입창,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에는 소방관 진입창이 시공되어져야 됩니다. 예, 규정에 맞게끔요. 그 소방관 진입창이 설치되어졌고요. 예, 2층도 이제 화장실하고요. 자녀분들이 예, 오시면 머물 공간으로 화장실과 방이 하나 더 이렇게 이제 시공되어졌습니다. 이 층 부분은 화장실은, 예, 이렇게 해서 열풍 융착식 시트 방수를 해서 난방 배관이 지금, 예, 이렇게 들어갔죠. 난방을 해서 지금 방바닥 통 미장을 할 때 같이 시공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부에 또 나갈 수 있는데 테라스 공간, 예, 포치가 지붕이 있는, 예, 테라스 공간이죠. 여기도 담수 테스트를 해서, 예, 자그마하게나마, 예, 자녀분들이 왔을 때 외부에서도 조금 뭔가 질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유리 난간이 시공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후레싱 미리 칠판으로 이제 접어서 이렇게 시공되어졌습니다. 여미 쪽은 깊게, 예, 홈이 파져 있죠. 그래서 유리 난간을 끼워 넣게 되면, 네, 흔들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예, 또 매립해 놓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방통을 쳐놓으니까요, 예, 숨이 좀 막힐 정도로, 예, 그렇네요. 외부로 빨리 좀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유, 기침이 나오네. 요 U핀이 있네요. 그래서 요 U핀을 해서, 예, 엑셀 난방을 이렇게 딱 고정을 해서 들뜸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이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여기 열애수 환기 장치가 있다 보니까, 예, 나중에 뭐 겨울철에 문을 중간중간 환기도 할 필요 없고, 자연 환기가, 뭐 기계 환기가 돼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좀 쾌적한 습도와, 온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맞추어서, 예,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이번 얼마 전에 행사를 했는데요. 그날도 정신없이 가지고 촬영은 바로 못했고요. 예, 이어서 좀 시간 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상은 완공된 집들도 보는 것도 좋겠지만은 짓는 과정 부분을 어떻게 짓고 계신지 이렇게 한번 보시면 얼마나 꼼꼼하게 하는지를 좀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실내 에어컨도 미리 배관을 나중에 뚫는 게 아니고 배관도 에어컨 배관도 이제 미리 매립해 놓으면 굳이 뚫게 되면 아무래도 긴밀하지 않는 열 손실이 더 발생할 수 있고, 이 집 같은 게 최대한 조금 더 긴밀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어느 정도 외부 마감은 되어져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외부에 이제 기밀 시공들을 조금 해서 열 손실들이 좀 생기지 않게, 아무리 좋은 단열재를 사용하면 뭡니까 어떻게 바람이 새어나가는 곳이 많다면 기밀성이 깨진다면 아무리 좋은 단열재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긴밀하게 외부를 잘 감싸는 작업들을 꼼꼼하게 조금 하는 게 좋고요. 여기는 뭐 아일랜드 식탁 부엌 공간이다 보니까 아일랜드 식탁이 놓일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수도 부분들이 미리 조금 다 나와 있다 정리하고요. 빼나와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용도실 공간이 넓습니다. 뭐 다용도로 다 그래서 그렇겠지만은 많이 넓은 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바로 여기 문으로 해서 외부에 나중에 이렇게 이제 테라스 공간이 생기면 외부에 나가서도 가족들하고 여름 같은 경우 따뜻한 봄날에 나가서 음식도 될 수 있고 파티도 할 수 있는 주방하고 연계가 잘 되어져서 이제 설계가 되어졌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현장 같은 경우에 이제 수시로 저희들이 오픈을 하고 있으니까요. 진행하는 과정들 궁금하시면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주소 부분은 개별적으로 오픈을 해서 뭐 스틸하우스 다음 주 되면 단일째 마감이 되고 석고보드 뭐 합판 이렇게 되면 뭐 스틸하우스 골조에 대한 부분은 보이지 않겠지만은 또 완공 되기 이전에 한 번 더 또 행사는 또 하겠지만은 수시로 지나간 과정들을 보시면서 회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는 당장 만나서 바로 뭐 건축을 계약하고 진행하는 그런 경우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회사들은 뭐 집을 짓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몇 군데를 추려서 주소도 받고 공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다 지은 집은 어떻는지 또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계속 보시면서 그 회사의 어떤 신뢰를 쌓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느낌이 왔을 때 그 업체랑 기술력 여러 가지 신뢰 이런 부분들 더 가격보다는 조금 더 우선시 되어져야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재비들이 오르다 보니까 조금 생각을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사전에 컨설팅 공법에 대한 컨설팅을 받으시고 예산에 대한 컨설팅을 받으시고 설계에 들어가는 게 우선입니다. 설계에 먼저 들어가면 나중에 집을 지을 수 없는 그런 뭐 설계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계속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작년에 집 설계하신 분들이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계 변경을 해야 돼요. 지금 예산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생각했던 콘크리트 공법으로는 집을 지을 수 없다 보니까 뭐 스틸 공법, 목조 공법 중에 비용이 더 저렴하다 보니까 공법을 바꾸면 조금 비용도 내려가고 또 평수를 또 줄이면 또 건축 비용이 내려갑니다. 그럼 결국 다시 또 설계를 해야 되고 추가 비용이 일어나는 악순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에 설계하기 이전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건축 현실, 자재값, 인건비, 수시로 다 자재 수급,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도 자재 수급이 안 돼서 집을 못 지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공사 중단돼 자재 수급이 안 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된 또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또 안 맞다면 그죠? 뭐 이윤 자체가 안 되면 일을 할 의미가 없다 보니까 아파트 현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수습되어 있고 중단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뭐 스틸 우리 건식 공법은 아무래도 이제 콘크리트 공법이 아니다 보니까 기초에 들어가는
그런 콘크리트, 뭐 철근, 네미콘 물량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또 스틸의 또 장점은 국내 생산이다 보니까 가격 변동폭이 배 단위로 이렇게 뛰는 수급이 안 돼서 수입되는 건축 자재에 비해서 국내 생산이다 보니까 좀 그 영향을 덜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틸하우스를 최근에 많이 찾고 계시고, 그런데 스틸하우스 시장 자체가 이제 인력들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늘고 많이 해드리고 싶어도 많이 좋은 공법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지을 수 없는 상황이죠. 예. 지금 뭐 그런 상황입니다. 스틸하우스 시장은요. 그래서 스틸하우스로 이제 집을 짓게 되면 이 좋은 공법을 뭐 짓는다면 아무리 집을 꼭 지어야 된다고 지어야 되거나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건축 자재비 임금이 계속 올라가니까 올해 안에 지어야 된다는 분들은 스틸하우스 공법만 하는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설계부터 하시면서 가격 견적을 받아서 총 공사 금액으로 가격을 조정하면서 시공을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기본을 지키면서 차근차근 해서 진행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내 예산에 맞춰주는 시공사를 찾다 보면 품질에 이래 문제가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건축물은 돈대로 지어지는 겁니다. 적은 돈을 주면서 좋은 집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기본 이치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왕 짓는 거 비용을 제대로 투입해서 제대로 짓는 게 조금 집 지어야 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은 예산이 안 된다면 뭐 더 가용을 해서라도 조금 예산이 안 되는 가운데 이제 집을 짓게 되면 이제 짓다가 문제가 생기죠. 그럼 그때는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잘 판단해야 됩니다. 집 짓는 여부를요.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하셔가지고 의사결정해서 집 짓는데 이제 차질 없었으면 하고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다 보니까 또 행설수설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한 내용들 이전에 했던 부분은 계속 뭐 보여주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제가 후반부에 한 이야기들은 지금 시장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잘 파악을 하시고 집을 지으셔야 차질 없다는 부분 꼭 명심하셔서 좋은 집 지으시기 바라시고요. 언제든지 도움 필요하시면 예산에 대한 컨설팅, 공급에 대한 컨설팅은 제가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틸하우스 좋죠. 수직 수평 정확하고요. 그러면 기밀 이런 부분들이 단일 시공이 이런 부분에서 또 매끄럽고 보면 볼수록 이게 공장에서 재단에서 이렇게 딱 오다 보니까 정밀합니다. 정밀하고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공법이 아닌가. 그래서 한번 현장을 와보시고 또 다른 현장의 골조 공법들을 시공한 걸 보시고 품질, 우리나라 국내 품질 수준들을 한번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공법도 그 시장에서 품질 수준이 인력에 대한 품질 수준들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건축이란 나이 드신 분들 힘든 일, 젊은 분들은 힘든 일 안 하려고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조금씩 이제 일을 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기술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좋은 품질을 넣을 수가 없죠. 좋은 품질을 내려면 또 비용을 많이 달라고 합니다. 그럼 건축비가 올라가는 거고 건축비가 저렴하다는 것은 품질이 떨어진다는 거고 평생 살 집인데 품질이 떨어지는 집을 지으시면 안 된다는 거고 근데 품질이 떨어지는 집을 짓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고 품질이 우선이라는 부분들을 꼭 명심하셔가지고 저렴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의심하고 차근차근 비교도 해보시고 그러면 설계부터 해서 그걸 가지고 회사들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공정별로 수십 가지 되는 공정의 어떤 자재와 기술력, 인건비 이런 걸 따져보면 그 회사의 어떤 수준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차근차근 설계하시고 견적을 보고 사전에 공법과 예산에 대한 컨설팅을 받으시고 내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면 집을 지어야 된다는 부분들을 꼭 이번 영상을 통해서 지금 현 시점의 시장상을 계속 여러 번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